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 3월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유가를 주시한 채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2월 PC 근원 물가지수도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점도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줬는데요. 4월의 첫 거래일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4월 1일 만우절인데 좀 거짓말처럼 지수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불안감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브리핑 이후에 4월을 위한 전략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어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 체크를 함께 해보시죠. 간밤 미증시 월말 그리고 분기 말에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장중 내내 흐름 보시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장 막판에 압축적으로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분기 말이다 보니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이 이 물량 조절에 나선 건 아닌가 하는 대목입니다. 자,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2020년 1분기 팬데믹 쇼크 이후에 처음 보는 분기 하락인데요. 1, 2월에 워낙 좋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 이 영향을 줬었는데 다행히도 3월에는 월간 기준으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3.6%의 플러스 마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시장이 왜 빠졌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다각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이슈가 뭐 하루하루 손바닥 뒤집듯 연이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쟁 이슈가 만약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 독일 증시와 유가가 변동성을 보였어야 했죠. 그래서 간밤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수치를 기입해봤습니다. 독일 지수가 1% 넘는 약세를 기록했고 유가는 오히려 6%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전쟁 이슈가 컸다고 하면 최근래 복기를 해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3% 급락을 했었어야 됐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급등을 했었어야 맞겠죠. 그러나 그런 흐름까지는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비축유 방출 관련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천연가스도 그렇게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경기 이슈, 물가 우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보시죠. 자, 오늘과 내일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두 가지가 발표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밤사이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원 PC 물가가 나왔는데요. 예상 수준이긴 한데 이 데이터를 과거에 1980년대부터 쫙 가지고 와봤습니다. 정말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PC 물가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다 보니 가격 상승 압력이 나오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고 있음을 이로 인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연준이 긴축을 조금 더 가빠르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조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최근 유럽도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성적표를 얼마 전에 받아든 상황입니다. 유럽 또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당잠사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압박 요인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섹터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성장주 위주의 기술주의 낙폭이 또 두드러졌고 우리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 반도체를 따로 떼서 가지고 왔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바클레이즈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이 나왔는데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급락하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이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 출발될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 반면에 시장에서 그래도 좀 볼만한 포인트가 있을까 하나하나 특징주를 다 돌려봤는데요. 그나마 리오프닝 관련주는 상승부를 밝혔습니다. 여행 항공 섹터가 강한 모습이고 그래도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이 여행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부분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관련주의 흐름 점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미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섹터가 5G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1년 동안
정말 그 희망의 고비를 고문, 맞았었던 네. 그런 섹터인데 여기에서 네. 신고가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긴 시간 지지부진했던 통신 장비주들이 어제 강한 시세를 나타냈죠. 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등락률 보시면 줄줄이 어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HFR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전망이 나타나기도 했고,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무상증자 결정 소식 등 개별 호재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서 최근에 관련된 리포트를 냈는데 이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2021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버라이즌에 울고 웃었던 한 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먼저 1분기에 2021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전반적으로 5G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갔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주파수 간섭 논란 속에 버라이즌 향 오더가 급감하면서 주가 역시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이 데칼코마니 같은 그림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3월 기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벤더들의 버라이즌과 국내외 공급 재개가 확인이 됐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확하게 작년 초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상반기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2022년 올해의 관건은 하반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같지만 다르다라고 봤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가 다를 가능성에 대해서 4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AT&T와 T-모바일 같은 다른 통신사들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의 신규 사업자 DC 네트워크가 또 진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의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 외에도 일본과 캐나다, 인도 등 여러 지역에서 또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원자재 조달 지연 이슈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 서플라이 체인들이 공급 차질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반기까지 선제 발주 스케줄을 확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4가지 이유 때문에 같지만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네이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LG CNS나 한국전력 같은 이런 기업들도 프라이빗 5G 특화망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소형 장비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개별주를 7개 정도 커버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최선호주로는 1분기 실적 개선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서 HFR, RFHIC, 기가레인을 꼽았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2분기가 기대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에이스테크와 이노와이어리스를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또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정말로 이번에는 다를까? 이번에는 기대해봐도 될까? 이번엔 믿어도 될까? 워낙에 5G 쪽이 희망 고문을 당했던 그런 섹터인데요. 맞아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그리고 HF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보면 사실 좀 부담스러운 구간인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진만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년간 그림자가 드리웠었는데 5G 통신 장비에도 봄날이 드는지 잠시 후에 볼 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즘 뭐 시장에서 실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제 두나무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정말 놀라웠는데요. 두나무의 당기 순이익을 기존의 4대 은행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나무가 보시는 것처럼 기존 은행과 거의 뭐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3조 원을 넘겨서 하루에 무려 100억 원씩 번 셈이었습니다. 비트코인 등 이 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최근 워낙 극심해서 여전히 여러 논란은 있습니다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인데요. 문득 새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궁금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보시죠. 윤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가상화폐 등의 이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의 육성을 강조한 바 있죠. 아직
신정부 출범 전이라 이후에 그 논의가 본격화한다면 정책 방향이 어떻게 잡힐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만 역설적이게도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그 내용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실은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sell on May 그 이전에 바라봐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코인 관련주는 테마성 움직임이 짙고 이 산업으로 봤을 때는 NFT를 활용하는 게임 산업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늘 그렇듯 새로운 사업 모델은 처음 주목을 받을 때 다 같이 상승했다가 이후에 냉전한 이 분석으로 인해서 조정기를 거치고 2차 상승기에는 실제 성과를 내는 기업들로 옥석을 가려지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작년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NFT가 이른바 시장에서 마법의 단어로 통했는데요. 2021년에는 P2E 시장과 암호화폐 그리고 NFT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P2E 관련된 업체들이 주가가 손잡고 다 같이 급등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저점 대비했을 때 무려 10배 이상 뛰는 기염을 토했고요. 컴투스 홀딩스도 비슷한 그림을 그려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만약 게임주들이 2차 상승기를 준비하고 있고 시장에서 통용되던 2차 상승기의 스타일이 여전히 유효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시장은 출시 게임의 성과와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 그리고 안정성에 주목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또 옥석 가리기에 나설 개연성이 높은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최근 게임에 대한 언급 빈도가 증권가에서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단지 새 정부 정책 기대감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바로 P2E 게임 신작 출시가 2분기부터 줄줄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출시된 P2E 신작 출시 라인업인데 잘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곧 많은 신작이 이렇게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P2E 게임 산업의 선두주자로 위메이드를 꼽고 있는 분위기고요. 오딘의 흥행으로 인해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 어떤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나 안 가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브리핑에 미처 못 넣었는데 좀 아쉬운 종목들 가지고 왔는데요. 2차 전지주 어제 삼성 SDI도 그렇고 강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테슬라의 주식 분할과 그리고 증권가들에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면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가져가는 종목들인데요. 이 2차 전지주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선주가 국제 구리 가격이 전고점에 근접한 상황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자 어제 강한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테마가 또 나타나는 건지 또 궁금한데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로 마감하기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 기대감에 어제 또 부각을 받았습니다. 기재개를 다시 켜고 있는데 사실 접근해도 될지 뭐 단기, 중기, 장기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저희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정도는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담 코너에서 이거는 꼭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예, 많은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어서요. 예, 전반적인 내용 체크해 보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 안에는 종목별로는 참 다양한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안고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기겠습니다. 네, 오늘 진만쌤 함께합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쪽으로 자리만 옮기면 이렇게 아담해지네요.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여리여리해 보이고 좋습니다. 투자뉴스 7 오늘 전략 두 가지 포인트 잡아볼 텐데요. 첫 번째 5G 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상승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당했다고요. 그런데 이 섹터 안에서 어제 52주 신고가 종목도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갈 테마인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또 5G 같은 경우는 정말 또 속냐라는 이야기를 들릴 정도로 또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상승분은 일단 서진 시스템이 장 전에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거기 추가적으로 HFR의 자회사인 엔텔스의 수주 공시가 들리면서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나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벼시 듣긴 들은 상황인데 이 부분이 지속이 될지 여부는 아직 사실상 미지수입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한국에서 좀 유명한 기업들, 뭐 KMW나 에이스테크 같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더디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분리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과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았던 기업들과는 조금 분리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만약에 보신다면 좀 스몰캡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좋다 안 좋다라고 나눌 수는 뭐 없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HFR이나 서진 시스템은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신고가 터치를 기대해 볼 만한 이제 자리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몰캡 정도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5G가 정말 턴하려면은 이제 BBB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지금 미국도 인프라 관련 구축을 다시 하고 싶어서 정말 이제 준비만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서투게 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이제 주의하시라. 만약에 보신다면은 HFR이나 이제 서진 시스템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만약에 BBB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때 이후에 에이스테크나 KMW 같은 좀 우량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략까지 추가적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BB는 미국 재건법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조맨친 의원이 하도 딴지를 걸어서 계속 이제 계류되고 있는데 일단 통과를 계속 밀어붙이는 정부의 입장이니까 이 통과되는지 여부 따져보셔야겠고요. 그전까지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보자고 옥석을 가려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래도 5G 관련된 기업들 중에 뭐 여러 가지 다 하지만 매출이 가장 잘 나옵니다.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을 가장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HFR은 지금 신고가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신고가까지는 충분히 들어오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주잔고가 이제 올해 초에 계속적으로 이제 계약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HFR에도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해서 두 종목만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5G 통신 장비주 먼저 체크해봤고요. 다음 게임주 보겠습니다. 게임주도 굉장히 오랫동안 서름을 받았었던 섹터입니다. 뭐 워낙 그전에 폭발적인 시세를 냈던 터라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분석하고 계세요? 네, 사실 IT의 바이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생각보다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더 안 나온 기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어닝 쇼크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상승 모멘텀이 뭐냐면 당연히 NFT입니다. NFT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IT의 바이오라고 불릴 정도로 그 꿈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체 코인을 발행한 기업들은 이제 이미 뭐 위메이드를 필두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일반적으로 있는 이제 게임주들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상황인데 이제는 2분기 때, 3분기 때 게임 발매에 맞춰서 관련된 코인 관련된 이슈들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여부 이전에 나왔던 모멘텀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보다는 새로운 이제 신약이죠. 새로운 이제 코인들이 나올 일정에 맞춰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워낙 이제 무거웠던 종목들은 조금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조금 시총 뭐 1조, 1조에서 5조 사이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뭐 NFT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코인 시장도 생각보다 불황에서 또 호황으로 넘어오는 시점이 굉장히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총 1조에서 5조 사이면 위메이드는 제외하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사실 패를 깐 종목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다음 임상까지는 또 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메이드는 조금 논외로 보고 위메이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패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바랄 수 있는 기대감이 적고요. 이제 뭐 매번 얘기하지만 컴투스 홀딩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적이 쇼크가 났습니다. 쇼크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왜 쇼크가 났냐면은 게임이 어차피 발매가 안 되었기 때문에 쇼크 나는 건 당연하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는 쇼크 난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는
게임도 나올 거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메타버스, 즉 컴투버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이미 블록 관련된 체인을 잘 구성해 놨기 때문에 이게 폐가 까기 직전까지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게임주 안에서도 이제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아직까지 그 신선도 측면에서 재료가 살아있는 쪽을 주목하자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컴투스 홀딩스 탑픽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에는 네. 종목 리뷰해 주신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순이님께서 네. 주식 세계의 신이신 진만쌤 제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이제 시청자님들도 알고 계시네요. 수익률 굉장히 좋잖아요. 한번 그동안 수익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달에 주신 종목만 보면 엔캠이 24%의 수익 정도 챙기고 있고요. 천보 20%, 메리츠 화재도 15%가량 지금 수익률을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들이 수익률이 높아서만은 아니고 또 하실 코멘트가 있어서 네. 특별히 오늘 준비하셨다고 네, 전해드렸거든요. 이제 물어보시들 이제 노란 톡방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예. 언제 팔아야 돼요라고 이제 물어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 사실상 이제 한 번 정도 2번 다뤘습니다. 엔캠은 한 번 다루고 2번 다뤘을 때는 이 단기 노이즈 때 무조건 사세요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매수 찬스로 좀 적정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돌파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또 주총이 끝났는데 이제 주총에서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새로운 이제 매출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주 혹은 투자가 기대될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엔캠은 10만 원 밑으로는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그 위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끌고 가시라라는 말씀과 함께 엔캠 만약에 그런 이제 단기 노이즈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좀 믿고 따라오신 분들께서는 또 좋은 수익을 내셨으니까 그 부분 참 참고하셔서 이제 10만 원 밑으로는 절대 매도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이어서 첨보 말씀을 드리면은 첨보는 원래 좋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라는 그런 코멘트와 함께 보시면 2차 전지 중에 지금 신고가 노릴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무겁고 이제 주식수도 유통수도 얼마 안 됨에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앞으로도 저는 신고가까지 충분히 가능한다는 말씀. 만약에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앞자리가 좀 바뀔 수 있는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워낙 좋은 기업으로 시장에서 다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제 4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단기적으로 메리츠 화재도 정말 분위기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보험 쪽에서도 거의 이제 상승률 탑에 메리츠 화재가 있던데요. 이것도 끌고 가는 전략 주시나요? 사실 메리츠 화재는 슬슬 이제 매도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예. 메리츠 화재는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최근에 관련돼서 뭐 이제 손해보험사들의 위험 좀 이제 실비 보험에 대한 좀 상승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하고 탑픽은 메리츠 화재. 왜냐하면 현대해상이 가장 좋긴 한데 후발주자를 좀 찾기 이제 좀 시장에서 찾아야 되니까 메리츠 화재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좀 적중을 했는데 메리츠 화재는 이제 5만 원 정도에는 이제 앞자리가 바뀌고 나서 이제 그때 정도부터 분할 매도 구간이 다가왔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래도 아직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뭐 시장에서 좀 부각받을 부분은 충분히 하는 상황이니까 메리츠 화재도 앞자리가 바뀌면 그때부터는 슬슬 분할 매도를 고민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 예. 종목을 잘 보세요. 예, 수익률로 그 실력을 입증하고 계신데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분들께서 또 키 이야기를 키가 네. 몇이냐고, 190 정도 된다고 지난번에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높은 그 키만큼이나 참 종목 분석을 할 때 다각도로 참 넓은 시야로 본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총 내용이라던가 사업 보고서까지 다 뜯어서 저희에게 이제 소개해주고 계시고요.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주고 계십니다. 자, 메리츠 화재는 슬슬 매도 의견이었고 천보와 엔캠은 끌고 가는 전략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새롭게 접근해 볼 만한 종목 이제 슬슬 궁금해지는데요. 진만스 픽 오늘은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자율주행이 좋다, 카메라 모듈도 간다, 관심 기업 탑2를 꼽아오셨네요. 네, 자율주행 이제는 볼 때가 됐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자율주행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이전부터 서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량도 진화를 하다 보니까 그 차량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관련해서 개수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은 생각보다 자동차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매출을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스마트폰 관련돼서도 조금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 저점에서 한번 정도 가 볼 만하다라는 기업들 이제 두 기업 정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기대되는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당연히 이제 MC넥스와 이제 나무가 두 종목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대표적인 두 종목이네요. 네, 예. 이제 MC넥스도 고점에서 많이 눌렸습니다. 이제는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왔고요. 이제 MC넥스가 제네시스 라인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아무리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도 제네시스는 꾸준히 찍어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MC넥스의 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이제 쇼티지가 조금씩 풀리게 되면은 뭐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실적이 더욱더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MC넥스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실적으로 바뀜으로써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 기술력이 입증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MC넥스도 한번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무가는 조금 다룰 수 있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제 3D 모듈 관련해서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 거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가장 핫했던 로봇 관련 섹터, 거기에 자율주행까지 엮어서 세 가지 좋은 테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세를 뿜어낼 수 있는 좀 적기라라는 말씀과 함께 나무가도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무간 양다리가 아니라 세 다리네요. 네. 예, 자율주행에 메타버스에 로봇 요즘 핫 키워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무가와 함께 MC넥스 자율주행에 사실은 많이 거론되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종목들의 흐름도 기대를 갖고 앞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